게시판 분들 많아서 오늘 좀 빨리 봐드릴게요. 첫 종목 오늘 포스코 한번 골라봤습니다. 포스코는 2407님께서 올려주셨고요. 매수가가 19만 원이네요. 30% 들고 계신데 좀 느긋한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좀 빠지기만 하네요 하고 눈물 표시를 남겨주신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오늘 또 신저가 나왔잖아요. 장중에. 네. 너무 밀리는데요. 지금 계속 외국인 쪽에서도 매도가 거칠게 나오고 지지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될까요?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하고 싶었었는데 지금 그냥 뭐 주식 안 하는 사람이라도 흔하게 신문을 보고도 뭐 저성장이다, 고령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식뿐만 아니라 뭐 주식이 뭐 세상을 반영하는 거니까 이미 중후장대한 거에서 경박단소한 걸로 옮긴 지가 몇 년이 됐어요. 몇 년이 됐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와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과거의 산업화 시대의 산업의 쌀이었던 철 뭐 요런 이걸 그때 당시에는 유망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유망하지가 않고요.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느긋하게 왜 이런 데 가서 느긋하게 해야 되는지 저는 사실은 어떤 윤곽만 짰다라면은 느긋하게가 아니라 아주 다급하게 이거 잘못 샀는데 어떡하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다라고 그 주식을 편안하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2007년도에 고점을 찍고 지금 8년째 꾸준한 하향 트렌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주식은 기본적으로 상투를 찍고 내 머리에서 지금 이 반대편 어깨로 지금 흘러내려가고 있는 그 과정 안에 있는 거를 지금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그 포인트에서 사셨으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에서 흘러가는 데서 그러니까 이게 언제 돌아선다라고 아는 척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거짓말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언제 어떻게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흔히 아는 우량주라는 거에서 어떻게 거지도 탄생이 될 수가 있냐면은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삼성중공업이에요. 이때 당시는 2005년도에 이제 조선주 올라갈 적에 그때의 상황이었고, 이 올라가기 전의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은 94년도에 3만원에서 여기 5천원까지 이제 10년간 장기 하락 트렌드를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이 만들고 있죠. 이때만 해도 100원 올라가면 난리 난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삼성중공업이 이때서부터 뭐 대단히 잘 나가고 올라가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일본이 걸어왔던 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제 너희가 해. 그거 다 받아갖고 하다가 우리도 지금 빼앗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큰 사이즈의 종목들이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시적인 윤곽을 좀 이해를 하신다라면은 포스코를 가지고 느긋하게 매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저희가 봐서는 기회를 주면은 완전히 맥을 잘못 잡은 거니까 여기서 나오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에서도 우리 어려워. 그래서 금리 못 올려. 중국도 어려워. 자꾸 시그널을 주는데 옐런을 상대로 나 한번 해볼 거야 할 수는 없잖아요. 순응할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많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느긋하시지 말고 다급하게 올라오면 좀 빠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폭은 사실은 모르겠어요. 네. 글쎄요, 좀 반등이 나오면 폭은 좀 예상할 수가 없지만 일단 좀 반등이 나오면 빠져나오자 트렌드 전혀 맞지 않는 종목이다라는 좀 진단 나왔습니다. 이어서 선데이토즈 한번 가볼까요? 선데이토즈는 오늘 가장 먼저 출석 체크해주신 8501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7,500원이시네요. 30% 들고 계신데 저희가 앞서서 이 포트 진단할 때도 NH 엔터 나왔는데 개인주에 대한 뷰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사실 선데이토즈가 근데 가격 조정이 최근에는 좀 많이 나온 상태라서 그래도 손실 구간이신데 여기에서 좀 어떻게 대처할까요? 아까 NHN 엔터도 말씀드릴 적에 이제 결국 게임은 플랫폼이에요. 게임도 사실은 저는 게임을 안 해요. 게임을 안 하는데 그냥 이게 어떤 건가 이제 구경은 해 보는데 게임이라고 하는 게 뭐 퍼즐식도 있고 뭐 총 쏘는 것도 있고 이게 딱 거의 한정돼 있거든요. 한정돼 있는데 핵심은 사람들을 어디다가 모여들게 만드느냐. 그게 핵심인데
2009년도부터는 이제 PC로 하던 거에서 모바일로 이제 모바일로 사람들을 이동을 시켜놨고, 그 다음에 이제 썬데이 토즈 이런 것들은 그 앞전에 애니팡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처음에 상장을 하고 화려하게 데뷔를 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운 거는 사실은 안 나와요. 그냥 꾸준할 수 있는데 여기서 새로운 거를 보여줘가지고 다시 주목받기는 버거울 것 같고, 결국은 썬데이 토즈도 아마 뭐 한 달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자리에서도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횡보하다가 폭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아까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었더라? 그런 종목처럼 횡보하다 폭 빠지기 시작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위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종목 좀 더 가볼까요? KG 이니시스 한번 점검 도와드릴게요. 9199님께서 들고 계시네요. 매수가 24,000원이고요. 좀 많이 실으셨어요. 45%를 들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과 매도 이제 시기가 궁금하다고 올려주셨습니다. KG 이니시스를 좀 들고 대응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또 보실까요? 약간 앞선 두 종목보다는 좀 긍정적인 또 견해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실까요? 이니시스는 택배 때문에 조금 피곤했고요. 택배 때문에 피곤했고, 이게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컨디션은 좋아진대.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 많이 갉아먹었다가 이제 좀 좋아진다는데, KG 이니시스도 결국에는 앞으로 미래에 나갈 수 있는 방향과 동행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24,000원이라서 손실폭은 나름 꽤 크신데, 이런 거는 견디셔야 돼요. 다른 이런 거에서 느긋하게 하시는 게 맞아요. 엉뚱하게 가서 느긋하게 있지 말고요. 요거는 느긋하게 계셔도 충분할 것 같으니까 가슴 아리는 분명히 있겠죠. 가슴 아리는 있겠지만 요런 거는 견디셨으면 좋겠고, 언제 파느냐? 그거는 사실 그래요. 그 언제를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모르는 얘기고, 주가가 주식도 마찬가지고 과다하게 힘을 쓰면은 좀 쉬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갖고 계시다가 과다하게 올라가서 내가 얼마 이익이 났을까 자꾸 뭐 좀 보고 싶어진다거나 그런 날이 아마 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날 이제 거래도 많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정도에 아까워하지 말고 파시면 적당하게 한 목표치에서 한 70% 이상에서 팔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4,000원에 매수하셨는데 또 오늘 2만 원이 좀 깨져서 좀 조마조마 하시면서 들고 가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손실 충분히 많이 해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진단 나왔으니까요. 힘 내보시고요. 좀 매매 전략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네요. 저 오늘 시장이 그래도 힘을 내줬습니다. 초반에는 좀 간당간당 하다가 그래도 막판에 코스피가 1% 올라오긴 했는데, 여전히 10월 증시 전망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분석은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미국 쪽도 상당히 불안한 흐름이고요. 여기에서 좀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휴가를 하는 거를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실해서도 아니고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어제 곰곰이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주식이 너무 끌려다니다 보니까 휴가 갈 엄두가 안 났던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윤곽을 짜고 판세를 읽으면은 이거 회사 나가도 할 일 없구나. 이럴 때 쉬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쉬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쉬었어요. 볼 거 하나도 없는데 나가서 뭘 들여다보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돼서 지난주부터 이제 많이 쉬었는데, 이유는 수익이 거두기 힘든 시장이에요. 그래서 한 발짝 떨어지고요. 시장이 잘 될 적에 몰아쳐서 벌면 되니까 1년 12개월 중에 한 석 달이든 그 상황에서만 딱 악착같이 들어가서 몰아쳐서 벌면 되는데, 그동안에 내가 너무 불필요한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새는 가급적이면 많이 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전에 7월달 이전처럼 그럴 때는 매일매일 행복하죠. 그러면 빨리 결제 떨어지면 담보라도 내서 한 주라도 더 사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면 지금은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있고요. 어떤 틀을 보게 되면은 미국은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 있고 중국 어렵다 하고 있고요. 10월 달에 3분기의 실적이 집중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보다는 지수보다는 선별적으로 종목을 봤으면 선별적으로 종목을 보면서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저도 그래요. 종목을 좀 많이 퍼뜨리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관심을 갖고 거기서
거래가 되면서 집중화가 되는 쪽으로 붙으려고 이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제약주 이런 것들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신규로 가도 좋겠는데 오늘 보셔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나야 하면서 가는 것들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중은 지금부터 퍽퍽 실어가기 좀 부담스럽고 개별적으로 그 도시락 동원수산이라든가 KT뮤직이라든가 윈스라든가 뭐 요 정도로 관심 있게 좀 보시면서 좀 쉬어가는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많이 힘들었던 바이오 쪽이나 제약은 단기 매매 정도로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네. 단기는 아니에요. 네. 당장 안 가는데 왕창 사놓고 기다리면 힘들잖아요. 조금씩만, 그러니까 네. 이거를 사놓고 100% 사놓으면 기도할 분이 없으니까 막 사놓지 말고 좀 천천히 결국에는 돈이 굴러올 수 있는 환경이 딱 되면은 해놨다가 왕창 사는 날이 오면은 그때 하면 되니까 일단 관심은 지금 두고 있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국장이 오늘 약간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 좀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저점에서 좀 많이 올라왔고요. 한 0.4% 강세 마감입니다. 유럽장 산뜻하게 출발 나오네요. 오늘 독일 2% 넘게 상승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